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분명히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가 딱 거기서 멈춰 있었던 적 있으세요? 밥도 같이 먹고 카톡도 매일 하고 가끔 눈도 마주치면 웃어주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단계로는 절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죠. 내가 고백을 해야 하나? 근데 고백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사귀게 되고 여러분은 혼자 치킨 시켜 먹으면서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백은 필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 대화만으로 관계를 확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과 심리학 실험이 증명한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연애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에 심리학을 더해주는 채널 연애도파민이에요. 이 채널에서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애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문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짜 효과 있는 연애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호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대화법 5단계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어떤 사람은 대화만으로 상대를 사로잡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둘째, 당장 오늘 저녁 카톡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대화 템플릿을 갖게 되고 셋째, 절대 하면 안 되는 대화 실수가 뭔지 알게 돼서 더 이상 관계를 망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먼저 호감과 확신의 차이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호감이라는 건 그냥 이 사람 괜찮네 하는 감정이에요. 외모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말투가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분위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정도예요. 그런데 확신은 달라요. 확신이라는 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전하겠구나 하는 감정이에요. 호감은 겉에서 오지만 확신은 대화의 깊이에서 와요. 이거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호감은 식당 앞에서 메뉴판을 보는 거예요. 오, 이 집 맛있겠다. 근데 확신은 실제로 들어가서 한 입 먹어보고 아, 이 집 진짜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 한 입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화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호감 상태에서 바로 고백으로 점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메뉴판만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1년 정기권 끊으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대화라는 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화를 잘한다는 걸 자기 어필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걸 열심히 하면 상대가 나한테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완전 반대예요. 2017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카렌 황 교수 연구팀이 학술지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15분 동안 대화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쪽 그룹에는 질문을 9개 이상 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그룹에는 4개 이하로만 하라고 지시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질문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어요. 7점 만점에 질문 많이 받은 그룹은 5.79점, 적게 받은 그룹은 5.31점이었어요. 연구팀은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아무 질문이나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후속 질문이었어요.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물어보는 후속 질문을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호감도가 높았어요. 이 연구팀은 심지어 스피드 데이팅 현장에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후속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은 두 번째 데이트 승낙률이 확연히 높았어요. 즉, 자기 얘기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 얘기에 질문을 더한 사람이 선택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려요. 왜냐하면 내 말에 관심을 가져주는 행위 자체가 나는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연구팀도 이걸 반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질문을 한다는 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뜻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존중과 관심의 표현이고 그게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쓰는구나 하는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기 어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 혼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것과 비슷해요. 관객이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에서 상대가 원하는 건 공연이 아니라 대화예요. 함께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핵심이 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질문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자기 개방의 교환이에요. 이건 1997년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루 캠퍼스의 아서 아론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유명한 실험에서 증명된 건데요.
이 실험에서 연구팀은 처음 만난 두 사람에게 36가지 질문을 주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답하게 했어요. 질문은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세상 누구와든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와 먹고 싶어요? 이런 거요. 그런데 점점 깊어져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오늘 밤 죽는다면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중 가장 후회되는 건 뭐예요?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겨우 45분 만에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참가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사랑에 빠졌고 나중에 결혼까지 한 커플도 있었어요. 45분이에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 실험이 왜 효과가 있었냐면요. 핵심은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자기 개방이었어요. 아론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친밀한 관계의 발전에서 핵심 패턴은 지속적이고 점점 깊어지며 서로 주고받는 자기 개방이라고요.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도 이야기하고 상대가 이야기하면 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기 개방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쏟아내면 안 돼요. 이걸 저는 감정 폭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저 사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당황해요. 왜냐하면 관계의 깊이와 대화의 깊이가 안 맞으니까요. 이건 마치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집 열쇠를 주는 것과 같아요. 아직 현관문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는데 열쇠부터 주면 무섭잖아요. 자기 개방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야 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편해지면 어릴 때 꿈 이야기, 가치관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비로소 가족 이야기나 과거의 상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일리노이 주립대의 수잔 스프레처 교수 연구팀도 2013년에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서로 번갈아가며 자기 개방을 한 그룹이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들은 그룹보다 호감도, 친밀감, 유사성 인식, 대화 즐거움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핵심은 턴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 이야기하면 상대도 하나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갈게요.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대화 기술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리고 잠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연애를 심리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영상 매주 올라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공감 반영 질문이에요. 이건 상대가 한 말의 감정을 먼저 반영해준 다음에 질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나도 힘들어 혹은 힘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둘 다 별로예요. 대신 이렇게 해보자. 와, 진짜 많이 지쳤겠다. 요즘 어떤 일이 제일 부담돼? 이렇게요. 앞부분에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뒷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더 해도 된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왜 강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의 반응성 3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키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감정을 인정해줌으로써 존중을 표현하고 더 물어봄으로써 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습관적으로 하면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할 때 유독 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편하다는 감정이 쌓이면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은 경험 교환 대화예요. 이건 상대의 경험에 대해 물어본 다음에 나도 비슷한 경험을 살짝 나누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분량 조절이에요. 상대가 3문장 이야기했으면 나도 2~3문장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 저번에 제주도 여행 갔었는데 진짜 좋았어 라고 했으면 오, 진짜?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고 먼저 물어보고 상대가 대답한 다음에 나도 작년에 갔었는데 해 뜰 때 성산일 출봉이 진짜 예술이더라 라고 나의 경험을 살짝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론 교수 실험에서 말한 상호적 자기 개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상대는 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동시에 우리 사이에 공유하는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유 경험이라는 게 은근히 중요해요. 나중에 그때 너 제주도 이야기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만의 기억이 되거든요. 이 기억들이 쌓이면 이미 이 사람은 내 일상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술은 미래투영 대화예요. 이건 좀 고급 기술인데요.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미래를 슬쩍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맛집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그 집 같이 가보자. 진짜 맛있다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상대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으면 그 영화 나오면 같이 보러 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와 같이라는 단어가 상대의 머릿속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의 장면을 그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 이걸 미래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자신의 미래에 여러분이 포함된 그림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무거운 미래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아직 밥도 안 같이 먹어봤는데 결혼 이야기하면 상대방 도망가요. 가볍고 재미있는 미래만 넣으세요. 맛집 가기, 영화 보기, 전시회 가기,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번째 기술은 감정 이름 붙여주기예요. 이건 상대가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대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오늘 뭔가 기분이 이상해. 딱히 슬프진 않은데 그냥 좀 그래 라고 했다면, 혹시 좀 공허한 느낌? 뭔가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면 오는 그런 거? 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딱 맞으면 상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맞아, 그게 그거야. 어떻게 알았어? 이 순간이 어마어마한 순간이. 이건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하는구나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상대가 아니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 그럼 어떤 느낌에 더 가까워? 라고 다시 물어보면 돼요. 시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상대의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틀려도 점수를 잃지 않아요. 다섯 번째 기술은 취약성 교환이에요. 이건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 쓰는 기술인데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살짝이에요. 예를 들어, 나 사실 어릴 때 되게 소심해서 발표도 못했었어.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가끔 그때 생각하면 웃겨.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약함을 현재의 성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주네 하면서 특별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상대도 자기의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요. 나도 사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 라든가, 나도 그랬어. 라든가요.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한테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보여줘도 괜찮구나. 이 감정이 바로 확신이에요. 이게 고백보다 100배 강력한 이유는요. 고백은 나 너 좋아해 라는 한 문장이지만 이 대화들은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수십 번에 걸쳐 전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한 문장짜리 폭탄보다 수십 번의 따뜻한 손길이 더 강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5가지 대화 기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화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위의 기술을 잘 써도 소용없어요. 첫째로 신문형 대화예요. 어디 살아? 몇 살이야? 뭐 좋아해? 형제 있어? 이럴 식으로 질문만 연발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취조예요. 질문과 질문 사이에 반드시 내 반응과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해요. 둘째로, 자기 이야기 독점이에요. 아까 하버드 연구에서도 나왔죠? 사람들은 대화 시간의 3분의 2를 자기 이야기에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대가 한 문장 했는데 내가 10문장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하고 느껴요. 셋째로, 조언 폭탄이에요. 상대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네가 이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바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연애 초반에는 더더욱요. 조언은 상대가 명확하게 물어봤을 때만 하죠. 넷째로, 리액션 없는 대화예요. 상대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렇구나 이러고 끝내면 상대 입장에서는 벽한테 이야기한 기분이에요. 리액션은 과하지 않게 하되 반드시 해야 해요. 진짜? 대박이다. 그거 완전 공감돼.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32살 직장인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같은 회사 다른 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1년 넘게 호감 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가끔 퇴근 후에 커피도 마시는데 절대 그 이상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분한테 제가 딱 3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어요. 첫째, 만날 때마다 후속 질문을 최소 3개는 하세요. 둘째, 상대가 이야기하면 감정을 먼저 반영하고 나서 반응하세요. 셋째, 가벼운 미래 약속을 대화에 넣으세요. 이분이 3주간 이걸 실천했더니 어느 날 그 상대방이 먼저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너랑 이야기하면 유독 기분이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야.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확신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분은 고백 한마디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상대방이 먼저 우리 사귀는 거야? 하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화의 힘이에요. 고백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드는 건
매일매일의 대화예요. 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방법은 카톡에서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돼요. 오히려 카톡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답장을 보내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감정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문장을 만들고 후속 질문을 넣고 보내면 돼요. 다만 카톡에서 주의할 점은 너무 길게 쓰지 않는 거예요. 한 메시지에 3문장 이내로 보내는 게 좋아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요. 첫 만남에서는 5가지 기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쓰세요. 공감 반영 질문과 경험 교환 대화. 이 2가지면 충분해요. 세 번째인 미래 투영 대화는 최소 2-3번은 만난 이후에 쓰는 게 자연스럽고, 네 번째, 감정 이름 붙여주기와 5번째, 취약성 교환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긴 다음에 써야 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어떡해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기술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잘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해도 돼요.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감정을 읽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말주변 없는 사람이 연애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연애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호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건 고백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예요. 둘, 자기 이야기를 잘하는 것보다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질문하는 것이 상대의 호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핵심이에요. 셋, 공감, 반영 질문, 경험 교환, 미래 투영, 감정 이름 붙이기, 취약성 교환. 이 5단계를 순서대로 실천하면 고백 없이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해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보세요. 요즘 어때? 좀 바빴지? 이 한마디를 보내고 상대가 답하면 감정을 반영하는 후속 질문을 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게 제일 스트레스야? 라고요. 이 한 번의 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한 단계 움직여줄 거야. 작은 대화 하나가 모여서 큰 확신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대의 호감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60 하는 건 관심 없는 걸까? 아니면 밀당인 걸까? 답장 속도로 진심을 읽는 법, 이모티콘 사용 패턴에 숨겨진 심리까지 전부 다룰 예정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호감에서 확신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혼자 치킨 시켜 먹게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게 됐어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니까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결과는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